안녕하십니까? 영H 채널의 허주아입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주요 후보 4인 중 가장 당선이 희박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영국은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출신 인권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현재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입니다.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그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습니다. 권영국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당시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의 학업을 위해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에 합격하여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영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풍산그룹의 엔지니어로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북 안강읍의 공장에서 근무하며 경주시와 첫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로 인사조치를 받았고 1988년 공장 폭발사고로 동료 직원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이후 그는 복직을 위한 투쟁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서 수배와 구속, 복역을 반복하며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장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일본 도쿠시마 대학으로 석사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귀국 후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해직된 지 10년 만이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한 지 3년 10개월 만인 1999년 권영국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 인터뷰에서 헌법 12조에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는 사람에게 벌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법조인으로서의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2002년에는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으며 초기에는 수입이 좋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고향 후배이자 선배 변호사인 권두섭의 권유로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자리를 택했습니다. 이는 그가 풍산에서 해고되었을 때 한 노동자가 했던 당신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냐. 상황이 불리해지면 당신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영국은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노동인권 변호사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배의 소개로 수입이 좋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이라는 중책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직업적 결정이 아닌 노동자와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법조인 89인 선언에 이름을 올리며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2014년 5월까지 2회 연임을 거쳐 6년간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09년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권영국은 민변 노동위원회 자격으로 진상조사단 조사팀장을 맡았습니다. 한 달간의 진상조사를 통해 신용산 역세권 재개발로 건설 재벌들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이익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철거민의 농성을 조기에 해산하려 했던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경찰 수뇌부가 농성 막론의 화재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화기도 없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사건에서도 권영국은 변호를 맡아 감금된 조합원들의 변호사 접견권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기동대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를 시도하였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정당방위라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영국의 변호사 활동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변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삼성바로잡기운동 본부에 참여하여 대기업의 반노조 경영과 비정규직 문제 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신세계이마트 직원 사찰 및 노조 파괴 전략 문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불법 경영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 노조 파괴 전략 문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 15명을 노동조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 발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마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실태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고 전국 23개 매장에서 2천여 명에 달하는 불법 파견 사례를 적발하여 이마트 측의 1만 2천여 명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6월에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위장 도급을 폭로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금속노조와 삼성전자 서비스 간의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권영국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국정조사 중간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하여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권영국은 SPC 노조 파괴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산업재해와 노동 관련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로 참가하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특히 해고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법적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변론이나 변호비용 대출을 마다하지 않아 때로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 운영비가 모자라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권영국의 노동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법률가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기록입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에 맞서는 실천적 법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시민혁명당 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북도 경주시에 출마하여 15.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정의당에 입당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경주시에 출마하여 11.57%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정당이 봉쇄조항을 넘지 못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정의당 제8기 전국동시당직 선거에서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자 조기 대선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주도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70.47%의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원외 진보 세력의 단일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 당명 변경 후보로 본선에 출마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법정에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쳐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본어에 능숙하며 과거 도쿠시마에서 유학 중 제1교포 후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잘하며 이를 세상이 거꾸로 되었다는 의미를 담은 1인 시위에 활용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며 특히 굴국밥 마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로는 김현식을 꼽으며 좋아하는 영화로는 조커를 언급했습니다. 권영국은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처럼 현장에서 약자와 함께하는 법률가이자 정치인으로서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예일치 채널에 허주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